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세요. 지금 이제 미국이랑 중국의 정상회담 트럼프 중국 방문 일주일 전이에요. 딱 일주일 남았어. 오늘 7일이잖아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직 이란이랑 미국은 전쟁이 안 끝났어요. 자, 요거부터 얘기를 해야 돼. 전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사 났잖아요. 미국에서 협상 그 제안을 이란한테 줬다며. 아무튼 지금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미국이 군사 압박을 통해서 이제 협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금 그런 단계죠. 아직 서로 지금 합의안을 주고받고 있는데 뭐 합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지금의 미국과 이란의 단계는 전면전 확대 직전의 고강도 압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한쪽짜리 14개 항목의 합의서, 이게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란의 핵 농축 유예, 미국의 제재 완화와 동결 자금 해제, 그리고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과 미국의 해상 봉쇄를 단계적으로 푸는 구상, 그리고 이란은 당연히 핵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미국이 요구하는 거. 내가 봤을 때 제일 큰 거는 이란의 핵 포기인데, 이란은 계속 핵을 포기 안 한다고 하니까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그걸 합의를 해줄까? 미국 절대 압박 그만 안 둘 것 같은데. 하지만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약간 좀 국면이 변한 게, 이게 중국이 이란 압박에 들어갔어요. 지금 기류가 살짝 변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아직은 합의된 것은 없고 미국은 협상이 깨지면 다시 봉쇄나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즉 트럼프가 이란을 군사적으로 계속 때리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밀어붙여가지고 이란이 협상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그림이 약간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 그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기 좋잖아.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또 뭐냐, 이란 입장에서는 굴복이 아니라 아주 공정한 평화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걸로 합의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한테 굴복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랑 우리는 같은 위치에서 같이 합의를 본 거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걔네들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보고 있는 이란의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 압도적이에요. 뭐냐? 미국이 이란이 핵 무기를 만들어내기 전에 제재한 거는 정말 잘했다고.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만약에 이란이 이미 핵무기가 있었다? 이미 여기저기 남발하고도 남았겠다라는 사람들이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정말 미국이 이란이 핵무기 만들어내기 전에 제재한 거는 정말 다행이다. 그렇잖아. 지금 이란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지금 핵무기 있었으면 얼마나 더 그 주변국들한테 위협을 했을까? 상상이 갑니까? 아무튼 이란은 지금 뭔가 공정한 평화안, 우리는 굴복한 게 아니라 그냥 미국이랑 아주 공정하게 우리는 합의를 봤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핵을 포기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얘네들은 핵을 포기 안 했다는 것 자체로 그 안 한 상황에서 미국이랑 합의를 보잖아. 그거는 동등이 아니라 그건 미국이 진 거야. 그건 어떻게 보면 진짜 미국이 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란은 기세등등해질 거예요. 미국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핵무기 개발을 꺾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건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그건 못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란이랑 미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냥 진짜 거의 막바지예요, 막바지. 이란이 계속 뭔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그냥 어떤 식이냐, 미국은 그냥 지금 이란의 피를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 지금 전쟁도 하고 지금 이란도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미국은 이란의 항구를 싹 다 봉쇄하고 있죠. 그 봉쇄만으로 이란은 점점 돈이 없어져요. 하루에 손실액이 얼마였더라? 지금 이란의 원유 수출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미국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란이 모든 항구를 막아가지고 배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로 인해 이란 하루에 손실액은 4억에서 5억 달러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약 6,500억 원이래.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좀 이제 피 말리기 싸움, 약간 진짜 피를 말리기 싸움인데, 이 상황에서 이란 피만 말리는 게 아니라 중국의 피까지 말리고 있어요. 왜냐? 중국은 원유 수입국 중에서 제일 큰 국가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원유 수입국입니다. 온리 호르무즈 해협에서만 수입하는 원유가 중국 총 원유 수입의 50%를 차지해요. 근데 지금 그게 끊겼죠? 그게 끊기고 또 어디 끊겼습니까? 베네수엘라 원유 끊겼죠? 그것도 미국이 컨트롤하고 있어.
지금 똥줄 타는 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뭘 하고 있냐? 중국은 겉으로는 뭐 평화, 대화, 긴장 완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이 움직이는 거 보면 중국은 정말 미친 듯이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일단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요걸 알고 나서 나중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보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이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때면 한 3일 정도 남았으려나? 자, 중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느냐? 미국 눈치를 살살 보면서 계산적인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일단 이란을 불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5월 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와 회담을 했고 중국은 포괄적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통행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AP는 중국이 공식 중재자는 아니지만 워싱턴과 테헤란 모두 중국의 긴장 완화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잘 보여야 돼. 그리고 지금 미국한테 뭔가 도움이 될 거, 혹은 그래도 미국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중국이 뭔가 한마디 큰 소리 얹을 수 있는 거, 그런 업적을 최대한 만들어내야 돼.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왕이 부장이랑 중국의 외무장관이랑 뭐 이란의 외무장관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하겠어? 하고 있는 얘기가 호르무즈 해협 열어라. 니들 거기서 계속 그렇게 윽박 지르고 호르무즈 해협 막혀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중국이 이란을 이렇게 타일러 가지고 이란이 중국 말을 듣는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점수를 엄청 따는 거야.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서 자기들의 에너지 숨통이 트여요. 일단 이게 제일 큰 거야. 중국 입장에서 자기들이 숨통이 일단 트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랑 만났을 때 자기는 평화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는 걸로 어필을 할 수 있어요. 국격이랑 위신 이런 게 상승하죠. 그게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줄 수 있는 신호가 우리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왕이 부장이 이걸 이란 외무장관을 불러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신호냐? 우리 지금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도 미국이 계속 그런 압박을 넣었잖아. 중국도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니들이 제일 많이 수입하는데 니들 가만 앉아 있을 거냐? 니들도 역할 해라. G2라며 니들도 이제 국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니들도 역할 해라. 이걸 계속 압박을 했잖아. 중국 입장에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신호를 보내주는 거야. 야, 우리 지금 가만히 있는 거 아니다.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하고 있다. 보고 있지?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근데 중국 입장에서 파병은 못하지. 파병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잖아요. 파병하는 순간 아무리 중국이 언론을 막는다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그게 기사화가 될 건데, 그럼 그건 뭐 파병할 명분이 뭔데? 없잖아. 파병을 하는 순간 미국한테 약간 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거는 중국 정부에서 절대 원하지 않는 거야. 중국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런 거 보여주는 순간 중국 공산당의 위신은 중국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중국도 체면 챙길 거를 계속 챙기면서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중국은 지금 보기 좋잖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절대 지금 미국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재자 역할. 미국 말 들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미국한테 석유를 존나게 쪼이고 당해가 미국한테 석유 에너지 목줄을 잡혀가지고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명분 좋잖아. 중국은 이런 명분, 체면 이런 거 엄청 따져요. 그리고 또 중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세 번째는 중국은 지금 이란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중국의 에너지 생명줄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제일 큰 구매자이고 호르무즈가 막히면 미국보다 중국이 더 직접적으로 때려맞습니다. 미국은 지금 역대급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있고 거기에서 오는 수익이 어마어마한 상황이고 중국은 지금 원유가 없으면 중국의 제조업들 다 망해요. 미국과 중국이 화합이 되냐고요? 아니지. 마지막 그림은 미국과 중국의 화합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의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냥 미국을 따르는 거지. 중국은 미국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조건을 다 들어주면서. 그렇잖아. 미국이 지금 쥐고 있는 무기들이 어떤 건지 이따가 다 얘기할 겁니다. 다 오늘 싹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더 아파요. 미국은 뭐 딱히 아플 게 없어. 미국 지금 뭐 원유 팔아가지고 돈 미친 듯이 벌고 있어요. 미장 봐봐, 미장. 아우 씨. 한국에서 번 돈 다시 미장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는 거는, 중국은 여전히 반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 홍보를 하고 있어요. 막 반미 스탠스는 계속 반미야. 중국은 반미, 미국은 악질스러운 세력, 해외 적대 세력, 이러면서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하지만 실제 하는 행동은 이란 불러가지고, 야 이란 일로 와봐, 야 너 지금 너무 막 나가면 안 돼, 해협은 열어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타이르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뭘 뜻하냐면, 중국은 겉으로는 미국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지만 속으로는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는 이미 부동산 침체, 내수 부진, 청년 실업, 디플레이션 압력, 진짜 최악인 거 다 들이닥쳤어. 여기에 에너지 비용까지 치솟잖아요. 제조업, 물류, 식품 작살나요. 중국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제조업들, 이거 진짜 가격이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들, 요즘 중국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중국 물건도 그렇게 싸게 안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중국한테는 안 좋아요. 왜냐? 중국은 값싼 경쟁력으로 중국의 정말 수많은 제조업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전 세계적으로 덤핑을 때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중국 환율이 미친 듯이 올랐잖아. 더 이상 그렇게 싸지가 않다니까? 덤핑 못 때려. 근데 환율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싸게 때린다? 그러면 손해보는 게 누구야? 중국의 제조업의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의 국민들, 노동자들 죽어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되느냐? 중국의 비상식적인 내부 경쟁으로 되는 거예요. 내주에 그냥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지금 경제 좋은 나라가 있냐고요? 미국! 미국만 좋아, 진짜. 지들만 좋아. 미국 시장을 봐봐요. 그리고 한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한국은 좀 복잡한 게, 환율이 많이 높고, 환율이 너무 많이 녹아내려가지고 이 주가 시장이 오르는 것도 있어.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주가 시장이 오르는 것도 있고. 그 뜻은 즉 한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한국의 자산 가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진짜 만약에 한국의 경제가 진짜 다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진짜 말 그대로 한국의 대부분 국민들이 함께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뭐 주식 시장만 봐도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국민들 100명 중에 80명은 마이너스래잖아.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고. 물론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 얘기하는 거 방산 수출, 조선, 반도체, 이런 업계, 특정 업계들은 엄청 좋잖아. 맞아요. 특정 업계들은 좋아. 근데 특정 업계들은 말도 안 되게 꼼박질 치고 있는 업계들도 있고. 지금 한국에 잘 나가는 산업들은 몇 개 있지. 뭐 조선, 방산, 그다음 뭐 반도체, 뭐 자동차도 좋고. 하지만 안 좋은 데도 있다라는 거. 진짜 한국의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할 거면 모든 업종이 다 어느 정도는 호황을 받쳐줘야지. 그리고 뭐 지금 한국의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물론 이게 뭐 환율 때문에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실제로 기업들 실적도 좋고 하니까 올라가는 건데, 모르겠어요. 한국의 경제를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그건 다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지금 그냥 여기 채팅창만 채팅창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한국 경제가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1번, 한국 경제가 지금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 한번 투표해 볼게요. 지금 한국 경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1번이고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2번. 이게 민심인 거죠. 그죠? 이게 민심이죠. 자, 그리고 지금 또 중국이 또 웃기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무슨 행보냐면 이것도 있어. 여러분들, 일주일 뒤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에요. 심지어 시진핑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 큰 행사야.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 이용하면, 어떻게 보면 1위 하는 국가가, 그 국가의 대통령이 G2 중국 주석을 보러 미국에서 중국까지 열 몇 시간 비행을 해가지고 시진핑을 보러 왔다. 이 그림이 되게 좋거든. 그림이 굉장히 좋아요. 언론에서 잘만 좀 이렇게 다듬으면 시진핑 뭐 여기 완전 그냥 체면 세우는 일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중국에서는요, 트럼프의 방중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자, 중국 외교부는 5월 6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방중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은 지금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했어. 추가 일정 질문에는 계속 지켜봐 달라 라고만 대답을 했어요. 원래는 이런 거 뭐 일주일 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보러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런 거 막 홍보하거든. 홍보 안 해. 그냥 지켜봐 달라.
대답을 안 해. 왜 그럴까? 내가 트럼프면 안 간다고요? 트럼프는 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 1년 동안 뚝딱거리면서 중국이랑 협상할 때 쓸 협상 카드가 이제서야 어느 정도 이제 딱 모습이 갖춰졌어. 이제 트럼프는 중국한테 수학을 하러 가야 돼요. 이건 가야 돼. 안 갈 수가 없어. 이제 미국이 중국의 이제 부추 썰기 하러 가는 거야. 그동안 그렇게 막 뚝딱거려가지고 이렇게 카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안 가면 뭐해? 가가지고 이제 중국 털러 가야지. 중국이 왕부추입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그 옆에 호르무즈 해협, 그 파나마 운해, 쿠바, 이런 거는 다 그냥 사전 작업. 중국 그 왕부추를 수확하기 위한 다 사전 제초 정도. 이제 왕부추 수확하러 트럼프는 가야 돼요. 가는 게 맞아. 자, 그런데 중국은 왜 트럼프가 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당연히 알지. 전 세계가 다 알아. 근데 중국 안에서만 이거를 공식 발표를 계속 늦추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중국 입장에서 이거를 계속 늦추면서 쉬쉬하는 이유 중에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을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 테이블에 묶어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중국 방문을 정치적 성과로 쓰고 싶어 한다면 중국은 아직 공식화 안 했다는 방식으로 미국을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압박 아닌 압박을? 근데 이것도 되게 비참한 카드야.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알게 될 거고 미국이 중국 가서 트럼프가 이런 협상안을 가지고 갈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나중에 지금 이런 상황을 봐서는 중국이 만약에 원유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면 미국한테 사게 될 거야. 왜냐면 미국이 다 쥐고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그 성과를 가져갈 텐데 이게 과연 이게 카드로 쓸 수 있을지 중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냐?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만약에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 방문해가지고 이거를 뭔가 트럼프의 정치적 무슨 행보로 쓰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대대적으로 이걸 발표해야 되는데 우리가 발표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린 이걸로도 뭔가 트럼프한테 뭔가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과연 쓸모가 있을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이란 전쟁의 흐름을 본 뒤에 회담의 격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5월 14일 전에 미국 이란 간 임시 합의가 나오면 중국은 트럼프를 맞으며 중국도 평화에 기여했다라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 중국은 약간 의전 수위를 낮추거나 발표를 더 조심스럽게 가져갈 거다라는 겁니다. 야, 이것도 진짜 옹졸하다. 그러니까 지금 다 그냥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미국이랑 이란이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돼서 전쟁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중국은 우리가 중간 역할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역시 중국이 나서니까 바로 해결됐죠. 우리는 평화 수호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이제 트럼프의 방중을 크게 이제 격식을 갖추는 거야. 올리는 거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막.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랑 이란이 전쟁이 안 멈추고 혹은 더 격화됐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래도 후원을 해주고 있는 나라와 전쟁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을 맞이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격식을 낮춰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렇잖아. 아니 지금 이란이랑 중국은 그래도 짝짝꿍 하는 사이인데 그런 사이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왔는데 이걸 막 환대를 해준다? 그림이 안 좋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낮추는 거야. 격식을 낮춰가지고 막 트럼프가 온다 이게 아니라 뭐 온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격식을 낮춰가지고 이제 트럼프를 맞이한다 이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내부 선전용 체면 관리. 이것도 커요. 중국 일단 공산당은 중국의 인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 이게 잘 보여줘야 중국 인민들이 그냥 대가리가 깨져도 그냥 중국 공산당만 추종할 거 아니야. 민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은 트럼프를 너무 빨리 너무 크게 이렇게 환영하면서 너무 일찍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이렇게 너무 일찍 발표를 한다? 약간 뭔가 숙이는 느낌이 나잖아. 지금 미국이 지금 이란이랑 싸우고 있고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압박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라는 걸 너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한다? 이건 약간 좀 숙이고 들어간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차갑게 대하면 회담 성과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물밑 조율은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애매한 태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밑밥은 깔고 있죠. 어떤 밑밥? 이란의 외무장관 불러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열어라. 니들 그만해라. 왕이 부장 나와가지고 우리 만났고 이건 또 뉴스로 크게 내보내. 그리고 또 뭘 하고 있어요? 저 대만에 있는 대만을 나라로 절대 인정 안 해주는
제일 첫 번째 1위가 시진핑이고 중국 공산당이에요. 걔네들은 절대 대만을 나라라고 인정해주지 않아. 하지만 대만에 있는 친중파의 당 대표를 시진핑이 직접 만났잖아, 얼마 전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거, 아니 시진핑이 대만은 나라로 인정해주지도 않으면서 대만은 그냥 중국의 한 성일 뿐이야. 한 소도시, 한 섬일 뿐이야. 그런데 대만을 대표한, 대만도 큰 당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반중파, 하나는 친중파. 근데 그 친중파의 당 대표를 베이징까지 불러가지고 도대를 한다? 그 뜻은 즉 시진핑이 다른 그 중국의 랴오닝성, 흥룡강성, 저쪽에 사천성, 광동성 이런 데 있는 성의 성장들이랑 도대를 한다는 뜻이야. 그 말이 안 되잖아. 시진핑은 평소 그런 성장들, 시장들이랑 도대를 안 해요. 같이 보면 봤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통보를 했지. 그런데 뉴스를 그렇게 때리면서 대만 한 당대표를 막 띄워주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막 뉴스화 시키잖아. 왜 그러냐? 이것도 약간 미국한테 보여주기식이야. 왜냐? 우리가 무조건 대만을 치는 건 아니야. 우리는 평화주의자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도 제일 좋은 거니까 굳이 우리가 대만을 때릴 거라라는 거를 굳이 미국이 그렇게 긴장 안 타도 돼.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그리고 지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 상원 의원 스티브 데인스가 이끄는 초당적 대표단을 베이징에서 지금 만났고 미중 관계가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전반적 안정성을 유지했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데인스도 디커플링이 아니라 긴장 완화, 안정,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정상회담 이후 보잉 항공기 구매 같은 경제 협력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은 일단 중국한테 미국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사라고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트럼프의 방중 전에 약간 사전 리허설 같은 거죠. 중국은 미국 정치권에 우리는 문을 닫은 게 아니다. 우리는 거래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는 마음을 열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란 외무장관까지 불러놓으니까 이란 문제도 우리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우리 이란 입김 세다. 이란에 지금 우리 중국 물건 안 들어가면 이란 끝나. 우리 이란 문제 우리가 도울 수 있다. 지금 미국이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도울 수 있다. 그러니 중국을 단순한 적으로는 몰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풍기고 있는 거야. 왜 이런 거를 풍기느냐? 자, 요거를 좀 말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일단 요번에 트럼프가 중국 가면서 이 중국이 지금 미리 이렇게 우리 지금 준비돼 있어? 뭔가 미국한테 잘 보이려는 행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중국은 미국한테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미국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일단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을 때리는 카드가 너무 강해요. 자, 일단 파나마 운하 카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중국 물류 동맥을 건드리는 카드거든요. 파나마 운하는 단순한 운하가 아닙니다.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약 5%가 지나가는 전략적 병목이고 미국 동부 걸프만 중남미 아시아를 잇는 핵심 통로입니다. 최근 파나마 정부가 홍콩계 CK 허치슨이 갖고 있던 항만 계약 문제에 개입했고 이 문제가 미중 갈등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로이터는 이 갈등을 두고 파나마 대통령이 미중 분쟁에 항구가 휘말렸다라고 했다고 보도를 했죠. 이게 왜 중국의 압박이냐면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항구, 운하, 물류 거점을 하나씩 장악하면서 세계 공급망 영향력을 키워왔죠. 그런데 미국이 파나마 운하 주변에서 중국 영향력을 줄이겠다라고 나오면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가 중동에서 이란 편을 들고 미국의 해상 질서에 도전하면 우리는 서방구에서 중국 항만 영향력을 밀어내버릴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성이 커요. 중국의 호르무즈에서 미국이랑 이렇게 맞서면 미국은 파나마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겁니다. 해상 병목 대 해상 병목. 그리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원유는 지금 미국이 장악하고 있죠. 중국으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가 50%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지만 그리고 이란산 아주 싼 원유에 달러가 아니라 인민폐로 결제하는 그 싼 원유에 이란한테 많이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원유도 중국의 중요한 할인 원유 루트예요.
중국은 달러 플랫폼을 다 뛰어넘고 싸게 이란과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었죠. 이 원유를 싸게 이렇게 수입할 수 있다는 거는 중국은 제조업 단가를 미친 듯이 싸게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싸게 만든 그 제조업들은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완전 중국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단가를 전 세계에서 이 중국이랑 맞설 수가 없거든. 자,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 자료는 중국이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원유의 대부분을 구매해왔고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원유 수입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끊기니까 여러분들 지금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여자 한 명 있잖아. 걔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보면 대리 집권이라 해야 되나? 그걸 하고 있는데 걔 지금 움직임 보면 마두로의 측근들, 세력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쳐내고 있습니다. 야, 한 나라에 돈이 없어지면 그 나라가 생존을 못 하잖아. 그러면 합의를 보고 나라의 경제를 살려야 지도 한 자리를 앉든가 만든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마두로 끝나고 나서 지금 베네수엘라 행보를 보면 지금 친미 행보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미 미국은 지금 이 카드를 쪼물딱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중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구매하는 것은 허용하되 과거처럼 부당하게 후려친 가격으로 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니들 원유 필요해? 오케이, 베네수엘라 거 니들 맨날 사가던 거 사가, 팔게. 하지만 국제 유가를 따라 이거야. 근데 만약에 중국이 국제 유가를 따라가지고 그게 이란 원유든 베네수엘라 원유든 어디 원유든 국제 유가를 따르면 중국의 유가는 뛸 수밖에 없어. 원래는 싸게 들어왔지만 그렇게 뛰면 중국의 물류, 식품, 제조업 이 가격 싹 다 올라요. 그럼 거기 가격이 오르잖아. 중국의 세계의 공장이다라는 이 메리트는 사라지는 거야. 그때 되면 이제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여기저기 많아지거든. 맞죠? 어떻게 보면 그게 시장 질서 회복이야. 원래 중국이 이런 싼 원유, 이란과 베네수엘라 이런 싼 원유를 이용해가지고 시장 질서를 훼손했던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제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화학, 섬유 이런 것들 다 중국한테 넘어갔잖아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원값에 정말 국제 유가에 맞춰가지고 원유를 사들인다? 그때는 이제 시장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지. 물론 중국은 한동안 힘들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겠지. 하지만 세계 무역 질서, 세계의 시장 질서가 그게 훨씬 우선이죠. 그래야 한국 시장도 살아날 거 아니야. 옛날에 한국이 잘했던 것들, 그거 다 중국한테 털려갔잖아. 그때 되면 이제 진정한 정말 공평한 경쟁이 진행이 될 겁니다. 난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한국이 중국한테 뺏겼던 혹은 털렸던 그런 산업들 다시 살아날 기회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중소제조업들, 한국이 옛날에 제조업들 얼마나 강했는데 여러분들 한국의 품질도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명품 이런 거 못지않은 장인 정신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까. 한국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다시 부활하려면 중국이 시장에서 공평하게 경쟁해야 돼. 그러면 일단 중국이 원유부터 국제 유가에 맞춰서 수입을 해야 돼.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중국이 헐값에 가져가는 구조를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중국은 싼 원유를 잃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미 산유국을 이용해 미국 제재망을 우회하는 통로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원유까지 막히면 중국은 이란의 할인 원유도 흔들리고 베네수엘라 할인 원유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럼 이제 중국이 이제 전 세계의 진짜 공평하게 경쟁하는 이 경쟁 시장에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 중국도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여러분들 요즘 싼 가격으로, 진짜 오로지 싼 가격으로 중국이 시장을 점유한 그런 물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 자동차도 그 중에 한 개일걸? 근데 만약에 중국이 정말 공평하게 세계 시장에 뛰어들잖아요. 중국 자동차 그렇게 싸게 이제 못 만들어요. 절대 못 만듭니다. 그때 되면 이제 진짜 기술력의 경쟁이야. 정말 진짜 실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경쟁의 시장이 펼쳐진다니까. 그게 한국한테도 유리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한테 유리해. 왜 동남아들도 중국을 욕하겠어요? 동남아도 제조업이 있어요. 근데 동남아에서 한 게 물건이 잘 나와가지고 베트남에서 한 게 나왔다더라. 야, 그게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린대. 이런 소문이 나오자마자 중국이 그거 가져가지고 더 싸게 만들어버려. 동남아보다도 더. 그러니까 동남아 제조업까지 중국이 다 먹어버리니까 동남아도 망하는 거야. 그걸 동남아 국가에서는 옛날부터 불만이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정상적인 경쟁의 시장으로 뛰어든다. 그러면 그렇지. 여러 가지 이것들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저작권 이런 것도. 그럼요. 디자인 저작권. 저작권들 많잖아. 중국은 그런 거 다 무시했거든. 이제 그런 것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게 돌아와야 그때서야 이제 전 세계 시장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을 때릴 수 있는 강력한 카드. 이란 원유. 지금 여러분들 이란 원유가 이게 미국이 이란의 항구를 막았잖아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인 게 이란이랑 중국이랑 둘 다 같이 말려요. 어떻게 이게 같이 피를 말리냐면, 자, 일단 이란에서 중국한테 파는 혹은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한테 파는 그 원유가 나가는 걸 일단 막았잖아요. 그럼 이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4억에서 5억 달러의 손실이 생깁니다. 지금 이란의 원유가 옛날처럼 그렇게 못 나가고 있어요. 미국 측에서 보도한 게 하루에 4억에서 5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6,500억이잖아요. 그 정도의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있습니다. 이란이 만약에 이 원유를 못 팔잖아요. 원유는 계속 이거를 뽑아내고 생산을 해야 되고 이게 순환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일단 이란 쪽에서 원유를 못 팔면 이 원유는 계속 뽑아내야 돼요. 그럼 원유를 뽑아내면 일단 저장고에다가 저장을 해놔야 되겠지. 근데 저장고까지 다 차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유정 자체를 멈춰야 된대요. 왜냐하면 생산을 줄이거나 유정 자체를 멈춰야 된대. 왜냐하면 원유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이 유정 자체를 멈췄다가 다시 재가동시키려면 그게 또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정 자체를 폐쇄를 시키는 거야. 다시 그 원유를 뽑으려면 거기 또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대. 그러니까 저장 탱크가 차면 감산이나 유정 폐쇄 압박이 오고,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만큼 또 큰 손실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똥줄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똥줄을 타고, 그 다음에 돈줄이 끊겼잖아요. 돈줄이 끊기면 이란도 거기 나라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니야. 혁명 수비대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라를 위해서 거기서도 이제 나라 그 독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세력들은 공기 땅 파서 먹고 사나? 걔네들 월급도 줘야 되고 나라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그럼 지금 돈이 거기에 안 나가면 혁명 수비대와 거기 이제 정부 사이에는 또 균열이 생길 수 있죠. 이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나왔어. 그리고 이란 원유가 막히면 이제 이란한테는 이 정도의 타격을 주고, 이게 어마어마한 타격인데 동시에 또 누구한테? 중국한테도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이 미국 제재를 받은 중국 정유사 5곳에 대해 주요 은행들이 신규 유엔화 대출을 일시 중단하도록 공고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정유사들은 이란산 원유 구매와 관련해 미국 제재를 받는 곳들이에요. 중국 상무부는 공개적으로 미국 제재에 반발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조심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겉으로는 미국 제재를 비판하고 있지만 내부 금융 시스템은 미국 제재 리스크를 지금 의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국 제재망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 큰 카드죠. 그러면 이제 미국 또 무슨 카드가 있냐? 미국산 에너지 카드가 있습니다. 이란산이랑 베네수엘라 거 못 사면 야 미국산 사 이제. 이게 트럼프식 협상인데 이게 뭐냐? 상대의 기존 공급망을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산 대체제를 파는 거.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번에 미국이랑 중국 협상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중국한테 팔려는 게 엄청 많아요.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 자, 이란산 원유가 막히고 베네수엘라 원유가 비싸지고 호르무즈 리스크가 커지면 중국은 에너지 안정성을 다시 계산해야 되죠. 그때 미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안정적인 원유와 LNG를 원하면 미국산을 더 사라. 대신 이거를 무역 합의에 넣자. 이번 미중 정상회담 관련 로이터 전망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농산물, 보잉 항공기 같은 구매 확대를 요구하고 동시에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여기에 에너지까지 들어가면 딱 트럼프식 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 큰 그림을, 이 큰 퍼즐을 한 개씩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미국산 원유, LNG, 농산물, 보잉을 사고 미국은 일부 관세나 수출 통제에서 제한적 완화를 검토하겠다. 이게 미국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트럼프 스타일. 근데 중국이 안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왜냐? 지금 미국이 그런 식으로 판을 다 짜놨어. 중국이 안 들어줄 수 없게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움직임을 보면 중국이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움직임을 많이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 이미 어차피 중국은 미국이 짠판에 이미 들어갔고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잘 보여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낮게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거야. 자, 그냥 진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딱 정리하면 일단 호르무즈 카드, 중국의 중동 원유 생명선을 흔들고 이란 항구 봉쇄 카드, 중국이 가장 싸게 사던 이란산 원유 흐름을 막고 베네수엘라 원유 카드, 중국이 또 다른 할인 원유 루트를 통제하고 파나마 운하 카드, 중국의 글로벌 해상 물류 영향력을 서방구에서 밀어내고 미국산 원유 LNG 카드, 대체 공급은 미국이 해줄 수 있다라는 거래 카드고 제재 금융 카드, 중국 정유사와 은행들이 미국 제재망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외에도 미국이 아직 쓸 수 있는 카드가 꽤 많습니다. 이건 아마 이번 협상에 또 나오겠죠, 그죠? 트럼프는 시진핑한테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카드를 이제 트럼프가 중국으로 가져갔을 때 그 협상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뭐 대략 이런 거겠죠. 이란, 호르무즈 요 문제는 이제 트럼프는 중국에 이란을 눌러라, 해협을 열어라, 중국도 힘써라. 그러면 대신 미국과 중국의 경제 협상 여지를 살짝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무역과 관세 쪽에서는 트럼프는 이제 중국에 더 많은 미국산 구매, 특히 항공기, 에너지, 농산물 구매를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관세 쪽으로 살짝 편의를 봐주겠다. 뭐 이런 식인 거고. 대만 문제도 있네. 대만 문제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카드죠, 그죠? 대만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입니다. 지금 그것도 있어요. 미국이 대만한테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마지막 사인만 남겨뒀대요. 이건 국방 물자.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무기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국은 골치 아파요. 그걸 원하지 않아. 근데 지금 미국도 지금 대만한테 수출할 무기 이거를 이제 트럼프 사인만 떨어지면 수출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일부러 이 사인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예요. 협상할 때 니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우리 미국의 어마어마한 무기들 니들 봤지? 야, 그거를 대만한테 아주 이빠이 수출해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죠. 대만은 뭐 미국산 무기 살 돈은 많습니다. 대만 돈 있어요. 대만 돈 많아. 대만을 가지고 이제 또 중국이랑 이런저런 협상을 또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일 치열할 협상 부분이 이제 첨단 기술, 반도체, 그리고 중국 견제. 이 부분이 가장 치열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본다고 합니다. 중국은 HBM, AI 칩, 수출 통제 완화를 원할 겁니다. 그죠? 근데 미국은 중국의 군사와 AI 굴기를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코앞에 중국이 제일 급한 불, 호르무즈 해요. 이거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봉쇄만 하고 있잖아요. 봉쇄만 하고 있어도 이란과 중국은 서서히 이제 말라갑니다. 피가 스스히 말라 빠지고 있어요. 중국이 만약에 원유 저장량이 다 떨어지면 중국은 진짜 큰일 나요. 미국은 산유국이야. 심지어 원유 수출국이에요. 그걸로 지금 미국은 떼돈 벌고 있고 중국은 이번 미중 회담에서 이런 거를 중국도 당연히 답답하겠지. 중국이 얼마나 체면을 차리고 미국을 이기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번에 중국이 숙일 수밖에 없는 이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이 미국이랑 정면으로 붙고 싶어도 에너지랑 해운에서는 미국한테 안 돼요. 안 돼. 지금도 보이잖아. 안 돼요. 일단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고 이건 미국이랑 정반대죠. 미국은 최대의 원유 수출국이고 산유국이고 그리고 중국은 에너지를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수입로가 대부분이 바다예요. 대부분이 바다잖아. 말라카 해협, 호르무즈 해협, 파나마 운하, 남중국해, 인도양 항로 이 모든 곳이 미국 해군력과 미국 동맹망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항공모함을 만들고 해군을 키워도 아직 전 세계 해상 병목을 관리하는 능력은 미국 발끝도 못 따라와요. 그래서 중국은 겉으로는 다국화 세계, 미국 패권 반대를 외치지만 실제 위기가 오면 미국이 준 해상 질서의 힘을 아마 체감을 하게 될 겁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이제 일주일 뒤죠. 일주일 뒤에 펼쳐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이 과연 어떤 식으로 끝날지 요걸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이건 지금 이미 틀이 다 짜여져 있고 보이잖아. 미국이랑 중국의 협상이 만약에 진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카드들 때문에 미국이
우위적으로 이걸 다 이제 협상을 하고 미국이 원하는 걸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장은 뭐 미국 주식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거기에 덩달아서 미국과 이런저런 것들을 다 체결하고 있는 동맹국들, 뭐 예를 들면 일본 혹은 한국, 이 나라들도 다 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요?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러면 솔직히 좀만 기다리면 그게 뭐 2달이든 3달이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국 국장이 더 오른다라는 뜻이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지금 이제 한국 국장은 코스피가 이제 7,500이잖아요. 7,500. 이게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7,500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갈지 혹은 이게 이렇게 한번 고를 파고 갈지는 그건 모른다라는 거야. 아 근데 진짜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뭐 가능성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가능성이냐면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 버리냐면 일본과 한국 정도급의 동맹국으로 중국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런 거 저런 거 다 개방시키고 굴복시키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런저런 장치를 넣어가지고 중국이 미국을 어떻게 이렇게 앞서가지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중국의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지 사회에 개입을 해서 중국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중국을 아예 그냥 미국의 그런 강력한 동맹국으로 만들잖아? 그러면 그때는 진짜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별 볼 일 없어져. 근데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렇게 되진 않겠지?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움직인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미국이랑 중국이 짝짝꿍 하잖아? 그럼 이제 러시아가 좆되는 날이야. 근데 만약에 미국이랑 러시아가 짝짝꿍 하잖아? 그럼 그때는 중국이 좆되는 날이야. 미국이랑 중국이 뭐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그때는 러시아가 움직인다. 러시아 못 움직여요. 그때는 러시아도 그냥 다치고 고개 숙여야 돼요. 그나마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가 이렇게 짝짝꿍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미국이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미국이 제일 잘하는 거는 미국은 1위잖아. 근데 2위까지 올라와고 1위를 도전하는 그 나라를 미국은 3위, 4위, 5위, 6위, 7위랑 다 손을 잡고 2위를 같이 때린다라는 거야. 그게 미국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때리기 위해서는 중국이랑 손잡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중국을 때리려면 미국이 러시아랑 손잡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근데 진짜 그때 되면 한국이랑 일본 별 볼 일 없어질 수도 있다니까. 그 전에 한국이 뭔가 좀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라든지 중요한 이런 지위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빨리 꿰차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인 거지 뭐 정답이라 할 수는 없어. 그렇잖아. 미래를 누가 알아. 그냥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저도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분석을 보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의견도 있더라라는 거를 그냥 공유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여러 가지 세계를 보는 시야, 견식 이런 게 좋으신 분들은 제 채널 꼭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보는 거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한 개 한 개씩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 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난 이걸 찾아보는 게 내 일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거 저런 걸 다 보고 나서 거기에 있는 점들을 취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시간도 아끼고 꼭 구독해 놓으세요.